유목민의 물류체계가 신라의 군사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작고 고립된 산악국가가 어떻게 한반도의 승자가 되었을까? 고구려는 거대했다. 백제는 화려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은 신라였다. 많은 역사책은 말한다. 화랑 때문이었다. 김유신 때문이었다. 당나라와의 외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 속도였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투원이었다. 신라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느린 산악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북방 유목민의 병참혁명을 흡수했고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왜 신라가 갑자기 강해졌는지, 그 숨겨진 병참혁명의 진실을 추적한다. 신라는 원래 약한 나라였다. 삼국 중 가장 불리했던 국가. 오늘날 우리는 신라를 삼국 통일의 주인공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초기 신라는 사실상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국가였다. 그들의 영토는 좁았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작은 분지, 거대한 강도 없었다. 넓은 평야도 없었다.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그리고 남해안에는 왜 세력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신라는 사실상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였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형이었다. 산, 끝없는 산맥. 당시 전쟁에서 산은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공격에는 치명적이었다. 군대가 느려진다. 보급 수레가 움직이기 어렵다. 식량이 부족해진다. 결국 장거리 원정 자체가 어려워진다. 즉, 신라는 구조적으로 공세형 국가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반면 고구려는 달랐다. 고구려는 만주와 압록강 유역의 거대한 평야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대규모 기병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말 수천 필이 움직인다. 보급마차가 따라간다. 장거리 이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백제 역시 서해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즉, 고구려는 대륙형 국가, 백제는 해양형 국가였다. 그런데 신라는 산속에 갇힌 국가였다. 그래서 당시 많은 나라들은 신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소국 정도로 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신라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빨라진 신라군. 무엇이 바뀌었는가? 6세기 이후 신라군의 움직임은 이전과 달라진다. 기록을 보면 신라의 군사행동 반경이 급격히 확대된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원정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용맹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핵심은 구조였다. 군대는 병사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보급이다. 식량, 말, 무기, 교체 병력, 즉 병참 체계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하루만 움직여도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경 국가는 장거리 원정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방 유목민은 달랐다. 그들은 아예 전쟁 개념 자체가 달랐다. 초원의 혁명. 유목민은 왜 그렇게 빨랐는가? 우리는 흔히 유목민을 야만적 기마부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사 물류 시스템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흉노, 선비, 돌골, 거란, 몽골, 이 초원 세력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군대가 가볍다. 농경국가는 느렸다. 왜냐하면 엄청난 보급 수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곡물 창고를 끌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유목민은 달랐다. 그들은 말, 여러 피를 교체하며 이동했다. 원저육과 말젖으로 생존했다. 가축 자체가 이동 식량이었다. 즉, 군대와 보급이 하나였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그 결과 유목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동했다. 적이 정보를 전달하기도 전에 도착했다. 적이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공격했다. 속도가 곧 공포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전략을 바꾼다는 사실이었다. 느린 군대는 적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하지만 빠른 군대는 전쟁의 흐름 자체를 만든다. 유목민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원의 전쟁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었다. 신라는 북방 시스템을 흡수했다. 가야와 철, 그리고 말,
그렇다면 신라는 어떻게 이런 초원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을까?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바로 가야였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낙동강 수로를 중심으로 일본 대륙, 북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철 생산, 무기 제작, 기마 장비,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 신라는 가야를 흡수하면서 단순히 영토만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기술 네트워크를 흡수했다. 실제로 신라 고분에서는 북방식 기마 장비들이 발견된다. 말갑옷, 제갈, 등자, 환두대도.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전쟁 방식의 변화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화랑 조직도 성장한다. 우리는 흔히 화랑을 실을 읊고 풍류를 즐기는 귀족 청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화랑은 군사 엘리트 조직이었다. 그들은 산악 행군을 훈련했다. 장거리 이동을 연습했다. 말을 다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기동에 익숙했다. 즉, 신라는 점점 초원형 군사 체계를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시대, 신라가 패권국으로 변하는 순간, 김유신 시대가 되면 이 변화는 완전히 현실이 된다. 신라는 더 이상 방어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움직였다. 빠르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공격했다. 백제는 충격을 받았다. 고구려도 당황했다. 왜냐하면 신라가 예전처럼 느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 기동 능력이었다. 한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이동한다. 재정비한다. 다시 공격한다. 용병 국가들에게 이것은 악몽이었다. 왜냐하면 기존 전쟁은 계절 단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동성을 확보한 군대는 시간 자체를 압축한다. 그리고 신라는 바로 그 속도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삼국 통일은 단순한 외교의 승리가 아니었다. 병참혁명의 승리였다. 신라는 왜 승리했는가? 역사를 바꾼 것은 속도였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항상 영웅만 본다. 왕, 장군, 검. 그러나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구조다. 그리고 신라가 바꾼 구조는 바로 속도였다. 느린 국가는 살아남기 어렵다. 빠른 국가는 질서를 만든다. 신라는 초원의 논리를 이해했다. 기동성, 연결성, 보급 최소화, 연속작전. 이것은 단순한 군사 변화가 아니다. 국가 운영 철학 자체의 변화였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훗날 고려의 기병체계, 조선의 역참제도, 현대 한국의 철도 항만 고속도로 전략까지 이어진다. 결국 국가의 힘은 같다. 얼마나 빨리 연결하는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얼마나 빨리 질서를 재편하는가. 신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의 시간을 바꿨다. 탄 속의 작은 왕국은 초원의 속도를 받아들였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뒤집히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지 모른다. 철도, 항만, 물류, 에너지, 디지털 네트워크,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